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 빈곤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늘어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관광 거점 도시에 이어 스마트 그린 도시와 문화 도시에도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사업 선정 시너지를 극대화해 환경과 문화, 첨단 기술까지 접목한 새로운 관광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빙벽 동호인들이 최근 개장한 설악산 빙벽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짜릿한 스릴을 즐기기 위한 빙벽 타기의 주의사항 등을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어긴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방역조치 저해 사범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는데요. 거리 두기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꼼꼼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우산동에 거주하는 74살 김한철 씨. 지난해까지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되면서 모든 수입이 끊겼습니다. 김 씨가 머물던 숙박시설도 수개월째 방세가 밀려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다행히 원주시가 위기가구 발굴 전수조사를 벌여 김 씨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긴급지원 등 공적 지원과 생필품 기부 등 민간 지원도 연계했습니다. 살기가 쉬워서 연세는 그 집 한 15년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뭐 일을 하니까 부어로서 이제 밀리진 않았는데 이제 나이 좀 많고 또 뭐 그 팔이 아파가 또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나이는 안 써주잖아요. 한평 남짓한 쪽방에 거주하던 80대 이모 씨도 최근 LH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화재 위험에 노출돼 단고동 행정복지센터가 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준 겁니다. 법적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돌볼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돼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가지고 소명이 되면 원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단절 사유가 인정이 되면 부양 의무에 관계없이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이 근로 능력이 없으니까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국내 사회 빈곤층이 지난해 말 270만 명을 넘는 등 1년 새에 11% 증가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13,000여 가구가 생계비와 난방비 등 긴급 복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 늘어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해 강릉시는 관광 거점 도시이자 스마트 그린 도시, 문화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환경과 문화에 첨단 기술까지 접목한 새로운 관광 도시로 구현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지속 가능한 새로운 관광 도시 조성에 나서는 강릉시의 청사진을 살펴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스마트 그린 도시로 선정된 강릉시. 연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 거점 도시이자 문화 도시로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국도비 등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강릉시는 문화와 관광, 경제가 융합하는 새로운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탄소 중립도시 구현에 나섰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을 위해 강릉시는 북쪽의 장현저수지 월화거리를 통과해 경포까지 이어지는 에코로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듭니다. 또 미세먼지와 폭염, 소음과 악취 등 환경 데이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해 탄소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장현저수지 생태 복원을 통해 시민 쉼터와 환경교육장을 활용하며 공공기관, 주민협의체, 교육기관의 전문가를 거버넌스로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과 환경교육 체계를 확립할 사업입니다.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도 구축합니다.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S를 준비하면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컨텐츠 등을 통해 차별화된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들을 연결하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개별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강릉은 자연과 공생하면서 스마트한 문화관광도시라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과 문화의 첨단 기술까지 어우러질 수 있는 잇따른 사업 선정으로 강릉시의 새로운 도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위반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원은 22일 격리 통지를 받고도 무단 이탈하거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7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산책을 하거나 온천과 친구집 등을 방문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을 한 혐의로 유흥업소 주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2일 낮 12시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아파트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방 일부와 거실 등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만나 새해 군정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2020년을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만큼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만 인구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의 창궐에도 20, 30대를 중심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낙산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군 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투자 사업에 대한 문의와 허가 신청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군의 역점 지책인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눈에 띄는 변화를 이뤄낸 해이기도 합니다. 웰컴센터 건립,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과 송어 연어 디자인 거리 등이 조성되어 양양의 문화, 축제 전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뜻깊은 성과는 지난해 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행정심판에서 인용 제기를 받은 것입니다. 올해에는 이것을 동력으로 삼아 남은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순조롭게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큰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던 2020년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55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점은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또 태풍 피해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연말 3일 동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914명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설적이기에도 우리 군은 코로나19 덕분에 청정양양이라는 타이틀과 핫플레이스 양양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정양양을 지켜나가기 위한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주요 13개 서핑 해변에 코인 샤워장, 다목적 쉼터, 시계탑, 보드 거치대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발맞춰 요트, 스킨스쿠버, 수상레저 체험장 등을 통해서 해양레저 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 등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사업을 한 묶음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은 다양한 현안 사업들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해서 국립공원 삭도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소규모 문화공간들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흰 소띠의 해의 신축년입니다. 흰색은 순수와 치유를 뜻하고 소는 신뢰와 성실을 의미합니다. 새해에도 군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이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빙벽 등반은 겨울에만 가능한 레포츠죠. 꽁꽁한 빙벽을 오르는 묘미와 스릴 때문에 빙벽 동호인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쌓인 설악산에서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사람을 싣고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설악산 빙벽 등반 명소 중 한 곳인 토항성 폭포에서 등반 도중 추락한 사람을 구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에만 7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처럼 매년 겨울마다 도내에서 크고 작은 빙벽 등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설악산에서만 빙벽 등반 사고 7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따라 21일 문을 연 칠폭포 등 설악산 빙벽장 4곳은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없는지 결빙 상태는 어떤지 사전에 먼저 안전점검을 하고요. 안전점검이 완료되고 빙벽 등반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은 이제 개방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직의 얼음벽을 줄에 의지해 올라가는 특성상 사전에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빙벽 등반 중 가장 위험한 건 이 같은 얼음덩어리입니다. 이 바위 많은 얼음덩어리를 몸으로 맞거나 피하려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등반과 장시간 추위에 노출돼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실력에 맞는 그런 빙작이나 빙폭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조금 감각하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고 당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당국은 위기의 상황에서 무모하게 대처하다가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소방당국과 국립공원 사무소 등에 구조를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청각장애 2급인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차별을 고발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2일 인권위 강원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인 공무원 차별금지 조례 제정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원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 시행을 검토 중이고 직원 대상 장애인식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